한국일보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노조가 비리 문제로 사주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사측이 편집국 폐쇄로 맞서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신문 제작과 발행의 파행으로 이어졌다. 법원의 판결로 지난 9일 편집국 문은 다시 열렸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신문 제작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싶어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론사상 초유일이자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번 사태의 위법 여부를 가리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민주당 배재정 의원을 포함한 50여 명의 의원들은 한국일보 사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는 등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언론과 사기업의 문제가 섞여 있어 보다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노사 갈등에 정치권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오늘 국회 생생토크에서는 기자 출신으로 언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한국일보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민주당 배재정 의원을 만나 한국일보 사태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한국일보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편집국 봉쇄 조치가 풀리고 닫혔던 문이 열렸지만 기자들은 여전히 신문 제작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일보 사태,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또 국회 차원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배재정입니다. 예, 배원님 5월 6일 날 당의 입인 당 대변인으로 임명되셨습니다. 네. 네, 2달 보름 정도 네. 대변인 활동을 하셨는데, 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요. 예, 사실 뭐 그 의원이 되고 나니까 아마 일반인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바쁜 일정들을 많이 좀 소화를 해야 했었는데요. 대변인이 제일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새벽부터 저희 뭐 이 언론 다 챙기고 네. 그 대변인단 회의를 또 다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뭐 이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그런 이제 당내 회의들을 많이 소화해야 되고 대표 일정까지 많은 경우 좀 수행을 해야 돼서요. 바쁜데 바쁜 것도 바쁜 것이지만 제일 좀 중요한 게 요새 현안이 참 많이 네. 벌어지고 있어서요. 예. 그런 현안들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 스스로 한계도 느끼는데 예. 예, 그 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네. 모르는 것이라는 걸 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스트레스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것 같으네요. 네. 자, 배원님은 부산일보 기자를 하셨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언론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좀 많으셔서 네, 그렇죠. 그러신가요? 지금 이제 한국일보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네. 지난주입니까? 한국일보를 직접 다른 민주당 의원님하고 네. 의원님들하고 방문을 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요. 한국일보는 제가 3번을 갔었죠. 세 번을 문제가 가셨어요? 생기고 나서 아,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편집국이 봉쇄된 게 지난 6월 15일인데요. 그 예. 이후에 처음에 일정 기간은 네. 이제 한국일보 쪽에서도 네. 좀 정치권이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셔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 기다려드렸고 네. 좀 이제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예. 한 열흘쯤 지나서 6월 25일 날 한번 갔었고요. 네. 뭐 한명숙 대표님이나 정세균 전 대표님이나 이렇게 예. 다 모시고 갔었고 그리고 며칠 뒤에 문재인 의원님하고 한번 또 갔었고요. 예. 7월 9일 날 편집국 봉쇄가 사실상 풀렸는데 네. 그러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법원 판결까지 있었고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네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실 그래서 수 한국일보 있죠. 지금 사태의 경위를 좀 말씀해 네네. 주시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도 같이 네네. 말씀해 주시죠. 그 가장 최근의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한국일보 사주가 회사 돈 200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로 네. 지난 4월 말에 노조로부터 고발이 됐습니다. 검찰에. 그러고 나서 그 사주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불쾌감을 표시하는 형태였든지 네. 이제 편집국장을 경질하고 네. 인사를
공세를 냈었죠. 5월 1일 날.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노조와 편집국의 반발이 있으니까 네. 6월 15일 날 뭐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집국을 용역들을 네. 들여와서 봉쇄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법원에 편집국 폐쇄를 이제 그 해제하도록 가처분 그 신청을 했고 그게 네. 인용됨에 따라서 편집국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예. 7월 9일 날 편집국을 열어서 기자들이 편집국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조판권이라고 하죠. 데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권한들을 편집국에 부여하지 않고 외부에서 짝퉁 신문을 만드는 쪽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편집국 기자들이 편집국에는 들어갔지만 예. 그러니까 뭐 로비에서 편집국으로 몸은 옮겨갈 수 있었는데 사실상 예. 신문을 만드는데 그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구조가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한국일보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예. 그 언론사 사주가 그 편집국을 봉쇄하고 또 기자들 출입을 막는 이런 예는 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역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세계에도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노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돼서 네. 파업이 오래되어서 뭐 어떤 이제 그런 식의 사측의 그런 그 조치가 있는 경우들은 저희가 이제 왕왕 보아왔었는데 지금은 뭐 파업에 의한 것도 아니고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사주가 예. 용역을 동원해서 이제 편집국을 폐쇄한 건데요. 네. 저희가 6월 25일 처음 그 민주당 의원 13명이 저를 포함해서 갔을 때 정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예. 편집국에 들어가는 문들이 전부 다 그 폐쇄가 되어 있어서 예. 좁은 계단을 통해서 저희가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용역분들이 예. 그 계단 입구를 다 막고 서 계신 거였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었고 편집국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더 좀 놀라웠던 건 예.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갔었는데 용역 아마 분 중에 한 분이었을 건데 체증 작업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노조 활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동태들을 다 체증하도록 뭐 그렇게 명을 받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상당히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로서도. 참, 그 언론사에서 말입니다. 딴 데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법원에서 그 직장 폐쇄가 부당하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가처분 그렇죠. 신청을 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여전히 기자들이 편집국에서 그 편집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 문제 없습니까? 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거 아닌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측에서는 편집국 네. 폐쇄를 풀라고 해서 우리는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예. 그게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뿐만 아니라 언론의 편집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일이라고 예. 저희는 이제 보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마 장제구 회장이 그렇게 정상적인 신문을 발행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기자들이 그 편집국에 있으면서 정작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권한들을 다 막아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뭐 그 속칭 짝퉁 한국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네. 그 180명 가까운 기자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고 네. 외부에서 혹은 집에서 그렇게 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네. 실제로 기사를 제대로 작성을 못하기 때문에 네. 통신사 기사를 끌어서 쓴다든지 일부 기자들만 지금 그 짝퉁 한국일보 제작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저희가 빨리 풀 수 있도록 사실 네. 노력을 하고 싶은데 그 검찰에서 장제구 회장을 1차 소환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 이후에 별다른 아직까지 좀 네.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빠른 좀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0명이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일보 기자들이? 그 정확한 숫자는 네. 아니지만 180명 그럼 가까이라고 그분들은 알고 지금 있습니다. 그 신문 제작도 못하면 뭐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갔을 때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전에 로비에 예, 같이 예. 앉아서 농성을 하시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네. 막상 작업을 못 하시니까 예. 그냥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죠. 자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네, 그렇죠.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참. 사실상 이분들이 뭐 예. 외부에 가서 취재는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예. 상황이 그런데 제대로 신문에 기사가 나갈 수 없는 시스템에서 취재를 하기도 참 힘들고 네. 그러니까 출입처가 있어도 출입처에 가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출퇴근 시간을 지키면서 사실상 자리에서 네. 괴로운 심정을 그러게요. 토로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한국일보가 60년 전통을 네네. 자랑한다고 그러는데 네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통적인 신문이 지금 짝퉁 신문이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옥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일보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신문 산업 자체가 예. 지금 상당한 위기에 있기 네. 때문에 신문의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정말 또 힘든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일보 내부에서도 많이들 염려를 하시는 게 네. 독자들이 정기 구독하시던 분들이 많이 떠나셨을 그렇겠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좀 다시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네. 해서 독자들을 다시 또 한국일보를 찾으시도록 만드는 네. 그런 중요한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네. 현재 상태에서 좀 해결책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많이들 안타까워하시죠. 예. 그동안 3번이나 한국일보를 찾아가셨었고 네.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배우님 보시기에 지금 이번 한국일보 사태를 규정을 하신다면 어떻게 규정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주 권력의 네.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를 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한국일보의 사태가 뭐 가장 최근은 제가 말씀드린 올해 4월부터 이제 진행이 됐지만 네. 지난 2002년 지금 장제구 회장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마찰이 빚어졌었고요. 네. 증자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 컨텐츠를 그 자매지에 네.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배임 네. 혐의를 그 사실은 좀 받았다든가 이런 네. 것 때문에 2004년에도 검찰 고발이 된 적이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문제가 좀 이렇게 축적이 돼 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언론의 자유고, 네. 우리 뭐 지금 국회 방송도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일보는 마찬가지로 언론사로서 사회의 권력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네. 이 한국의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주 권력에 의해서 막힌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뭐 사주의 비리나 또는 그 어떤 특정 기업의 노사 갈등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 그렇죠. 편의 자유에 예, 대한 그렇죠. 탄압 이런 사태로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사실상 그 뭐 네. 조금 이제 연언을 말씀을 네. 드리자면 이제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우리가 되찾았다고 지난 80년대 네. 이후에 생각을 하면서 언론사에서는 뭐 방송이든 신문이든 다 많은 네. 관심을 가졌던 게 그 사주 권력이나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부터 정치 권력에 의한 또 언론 장악이 다시 좀 불거졌고 네. 그런 틈을 타서 아마 또 사주 권력이 다시 네. 좀 어떻게 표현하면 아. 바로 한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사실 좀 볼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3번째 방문을 했을 때 뭐 같이 가신 분들하고 같이 그런 그 박진열 현재 사장님을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눠봤는데 사장님께서도 현재 이제 경영을 하시는 입장에서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당신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오너인 회장이 그 편집국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제대로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죠. 예. 예. 언론의 자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일보는 개인 사기업 아닙니까? 개인 기업이라기보다는 네네. 사기업. 네네. 사기업이고 사기업이면 일단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야죠. 신문이 안 팔리면. 그런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한국일보의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신문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네. 게 아니고요. 예. 사주 개인의 비리가 사실 불거져서 네. 오히려 문제가 된 이건 이제 사주가 일으킨 문제라는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우에도 네.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그 사주가 개인의 이익만 어떤 회사의 이익만 이렇게 챙기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네. 사회가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반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 시점인데 예. 언론 기업은 더더욱이 그 사주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감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주어진 것이 언론사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일반 사기업과도 다르지만 일반 사기업에서조차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언론사에서 하고 네.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쨌든 이제 이게 국가기관이 아닌데 이번 한국일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어떤 뭐
조치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국회가 그리고 야당이 예. 직접적으로 한국일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그게 이제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사실 예. 한국일보 정상화 결의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주도를 해서 네. 54명의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지금 아. 발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교문위가 상임위가 열릴 텐데 예. 상임위 소위가 거기에서 좀 통과가 되기를 네. 논의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고요. 네. 물론 결의안을 통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 지금 일단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이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네. 그것에 대한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해서 이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의안도 이제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를 그렇죠. 해야 채택이 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뭐 국회 차원에서 그런 결의안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네. 한국일보 사태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예.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필요하면 어떤 네. 이제 법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사주가 사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그 이후 검찰에 의한 이제 뭐 단죄가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또 한국일보 구성원들께서 예. 현명한 한국일보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아마 언론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지원할 네.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노력을 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일보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사실 지난해 내내 언론사 파업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예. 않았습니까? 예. 뭐 MBC, KBS 이렇게 네. 많은 이제 방송사 특히 그런 파업이 있었고 거기에서 또 해직된 언론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네.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뭐 제가 지난해 당시에는 문방위였습니다만 문방위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상임위에서 질의도 하고 논의도 네. 많이 하고 그리고 해직 언론인들을 다시 네. 이렇게 복직시킬 수 있는 법안을 또 마련해서 네.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벽에 부딪혀 있는 것은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 뭐 YTN, MBC 또 네, KBS 도 KBS죠. 그렇고요. 예. 여기서 이제 해직 언론인들 그분들 복직을 위한 법안도 지금 뭐 그렇죠. 추진을 하고 계셨나요? 네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난해 지금- 발의를 해서 예. 그걸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예, 결론이 나지 않고 흐지부지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뭐 있습니까? 흐지부지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네네. 부분인데 네네. 이게 여야가 있다 보니까 파트너가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이게 이제 언론사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사태의 핵심을 노사 문제로 보는 것이냐 네. 아니면 언론의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각차가 여야 사이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지난 1년 내내 상임위에서 많이 사실 좀 다툼이라고 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그걸 이제 단일 회사 내부의 문제로 보는 새누리당의 시각들이 강하고 네. 지금 현재 또 여당이다 보니까 법안 통과라든지 또 지금 현재 일자리를 잃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분들을 현실적으로 돕는데 좀 한계가 많이 있어서 예. 그런 그 식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게 그만큼 그렇죠. 시각차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어쨌든 언론사의 사주로부터 편집권을 이렇게 독립시키는 네. 이건 뭐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럼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이렇게 사주의 전행을 막고 또 편집권을 보장하는 이런 식으로 법제도가 정비 보완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사실은 법은 제정이 돼 있고요. 네. 참여정부 때 같은 예. 목적에서 신문법을 제정한 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법
제4조에는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난해 내내 법리 논쟁을 했었는데 예. 방송도 제1의 목적이 뭐 예컨대 방통위의 존재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네. MBC 방문진의 존재 목적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쩌면 법의 문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어떻게 이 법을 실제 그 언론 현장에서 그 쓸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안 지켜지나요? 그런 법의 규정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예. 그래서 지난 그 정권에서 예. 낙하산 사장이 계속 문제가 됐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실제로 그 법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의 문제가 음. 사실상 컸고요. 강제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법에? 그런 보완이 그것과 필요한 거 관련해서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제 방송 이건 한국일보의 경우와는 좀 다르겠지만 네. 방송의 경우에는 저희가 저도 발의를 했는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지배구조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장을 낙하산 사장을 내려꽂는 것이 아니고 네. 사장 추천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사 추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네. 그 공정하게 인물을 뽑아서 그래서 방송이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 법안들을 다 발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 논의가 안 되고 안 있는 되고. 게 현실이죠. 예. 그나저나 그 장제국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 사실 좀 해결되는 것이 없는 예. 것 같아서 예. 아마 좀 답답한 이 심경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저를 포함한 많은 야당 의원들이 가지는 공통점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예. 말입니다. 네. 예. 자, 배 의원님 보니까 4월에 종편 특혜 철회법 네네. 네, 이걸 네. 발의를 하셨네요. 네, 네. 이 법안의 주요 내용하고 배경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거는 사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MB 정권이었죠. 네. 18대 국회에서 사실 네.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가 되면서 종편이 갑자기 이제 예. 네 개사가 예. 들어섰는데 예,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이미 오픈을 한 종편을 뭐 문을 닫는다든가 하는 것들은 상당한 또 이제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데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당시에 종편의 특혜성으로 주어진 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예, 특정한 언론에 대해서 특혜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네. 좀 바로 잡고 그걸 통해서 예. 그 언론의 어떤 이제 공정한 그 경쟁 환경을 오히려 좀 만들 수 있으면 네, 그게 현실적인 조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네. 발의를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11일 날 국회 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 네네. 이런 위원회를 발족하셨네요. 네네. 배 의원님도 여기 참여하고 계시죠? 네네. 네. 이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우리 마지막 질문이니까 우리 배 의원님께서 미방위에 계시다가 이번에 상임위를 교문위로 옮기셨어요. 네. 예, 이제 교육문화 위원회인데 네네. 이 새로 옮기신 상임위에서 어떤 앞으로 활동을 하시게 될 건지 네네. 네, 그 계획도 좀 같이 소개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표현의 자유 네.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좀 많이 탄압을 받았다는 게 네. 일반적인 인식이시죠. 네.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어떤 글을 올렸다고 해서 검찰 뭐 조사를 받는다든가, 네. 혹은 그 포스터를 붙였는데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좀 또 미네르바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미네르바 사건도 아주 네. 대표적인 거죠. 네.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발적인 이제 모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예. 저도 그 취지에 동의하는 뜻에서 이제 참여를 예. 했던 것이고요. 이제 예전에는 문방위였는데 그게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네. 교문위와 미방위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제 네. 상임위를 선택해야 되는 예.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한국일보의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 예. 산하의 어떤 예.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고 제가 원초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현의 자유 네. 부분하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저는 부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국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 문화 분권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워낙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게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네. 특히 문화에 대한 관심을 지금은 또 높여 나가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지역 문화의 또 이제 그 활성화랄까 분권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싶고 예. 교육 부분이 또 이제 교문위에서 그 새로 제가 맡게 되었는데 네. 예전에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또 담당을 했던 적이 있기도 하고 또 아이를 또 키웠던 이제 뭐 엄마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어떤 좀 현실을 개선한다거나 아이들의 어떤 미래를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제 뭐 법안이든 아니면 네. 이제 정책의 반영이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의원님은 올 초에 그 민주당 비대위 시절에 비대위원으로도 또 이렇게 활약을 크게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크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신가요? 예. 예, 떡소리 나는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주체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신문이라면 신문의 진정한 소유주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여론의 주체인 시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생생듣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